안녕하세요 여러분, 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제가 원래는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이 Q&A를 하려고 하는데 참 10,000명이 쉽지 않네요. 여러분, 구독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토대로 좀 다양하게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원래는 커리어 Q&A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커리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한 200개 정도가 왔는데 거기서 제가 추려서 커리어는 물론 제 뭐 하기 싫을 때 하는 방법, 모닝 루틴, 책 추천, 팟캐스트 추천, 정말 다양한 토픽으로 Q&A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먼저 Q&A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슐리이고요. 전 지금 홍콩에서 미국 테크 회사에서 시니어 익제큐티브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또 애쉬베리라는 패션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의 대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를 톡파원25시에서 홍콩 톡파원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바로 Q&A 시작해볼게요. 슐리님은 직장이 원래 하고 싶던 즐거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쌓여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사실 어떤 일이든 정말 재밌는 일이어도 정말 일이 되면 그렇게 막 매일매일 재미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테크 쪽이 굉장히 재밌어서 일을 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겨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출산하고 나서 여자로서 정말 이게 난 끝인가? 막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되게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승진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느끼는 그 즐거움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 즐거움 때문에 아직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직무, 업계 찾는 법, 어쩌다가 테크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원래 테크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를 UC 버클리를 나왔는데요. 그 UC 버클리가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구글, 메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데 많이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도 꿈의 직장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의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을 뽑는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테크 업계에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덜컥 되더라고요. 정말 운 좋게. 물론 엄청 준비를 했죠. 1년을 일해보니까 내가 의대를 가는 것보다 테크 업계에 남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일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패스트포워딩하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페이스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것처럼 일을 해봤으니까 안 거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직무랑 업무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이거를 되게 맛있는 음식에 비유를 하는데요. 전 엘살바도르의 그 푸푸사라는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먹어보니까 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좋아하는 직무와 업계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전 지금 파트너십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일을 하는 게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파트너십을 잘하고 좋아하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난 사람하고 일하는 걸 되게 즐겨하고 사람들이 나랑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구나, 그걸 레버리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너십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나한테 맞는 직무를 찾는 것도 인턴, 봉사활동 정말 가리지 않고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테크 업계 안에서 처음에 오퍼레이션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PM 쪽으로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십을 담당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서 돈 벌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3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두 번째는 내가 뭘 잘하는지, 세 번째는 남들이 나에게 돈을 줄 만큼 어떤 밸류를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어쨌든 내가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의 교집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열심히 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왜 몰라요? 게임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왜 몰라? 이직의 시점과 방향을 계획하셨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4년 차인데 아직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4년 차면은 이제 이직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2번째 정도 하는 그런 경력 차가 되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처음 직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2번째부터 어떤 턴을 꺾냐, 이게 되게 앞으로의 로드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크게는 2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구글 미국에서 구글 코리아로 파견 나오면서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스타트업으로 한번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는 홍콩으로 결혼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직을 준비를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구글에서도 계속 그 회사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로 좀 가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글 너무너무 좋고 정말 꿈의 회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뭔가 큰 컴퓨터에서 되게 작은 나사가 되어서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사업을 차리는 게 좀 목표였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있다가는 사업을 차리는 법은 배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가서 대표님 밑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임팩트가 좀 바로바로 보이는 회사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다가 10명도 안 되는 한국 스타트업으로 조인을 했고요. 스타트업도 뭐 외국 스타트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에 가면 밸류가 더 높아질 것 같았어요. 외국 회사에서 배운 걸 한국 마켓에 와서 좀 써먹어보고 싶었고 한국 회사에서 좀 기여도 해보고 싶었고 좀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은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이 테크 업계에 있는데 홍콩에서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저도 이직 준비를 한 1년간은 했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옮겼고 이직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데 보너스 타이밍,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기, 그리고 지금 시장 상태, 사실 나의 밸류가 제일 올라갔을 때 이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몸값을 올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재정 상태도 고려해보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보고 이직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군데서 오퍼를 받았지만 예전 경험을 좀 써먹을 수 있으면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온라인이 된 그런 회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직을 그리고 준비하실 때는요, 그냥 한 군데만 넣어갖고 오퍼를 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오퍼를 받고 그걸로 내고를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회사나 가도 다 똑같거든요. 어딜 가도 사람 일하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동료 문제, 보스 문제, 연봉 문제, 업무량 문제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있는 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직하는 것보다 내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음 단계로 가면은 성장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뭐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보스, 그리고 동료들, 업무량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제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가장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건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둘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시간 관리하는 게 빠듯해요. 너무너무 한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저는 또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정말 파워 P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제의로 아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플래너도 만든 거예요. 시간을 제가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플래너도 만든 겁니다. 하는 일이 많은데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애도 없고 그냥 회사만 다녔으면 정말 느슨하게 좀 퍼져갖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가 자고 있거나 학교 갔거나 그런 시간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빠듯하게 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TV도 거의 안 보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사실은 거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투리 시간 있으면 팟캐스트 듣거나 좀 자기 개발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고, 친구들도 예전엔 정말 많이 만났는데 친구들 만나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큰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잘리지 않고 계속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테크 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레이오프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잘리고 그러는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하고, 저 같은 케이스는 한번 곰곰이 제가 생각해보면 회사 내에서 제 브랜드를 되게 착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A라는 롤이 있는데 A만 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도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정말 여러 팀이랑 이제 일을 해보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뭘까 고민하고, 내가 A라는 팀에 있는데 B라는 팀이랑 협업을 해서 시너지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팀에서 제가 되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양하게 발걸쳐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계속 많이 해왔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 자체가 한 번은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리스트럭처링이 되면서 저는 회사에서 애슐리 너는 지금 어떤 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줘. 그래서 남아있으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감당된 롤이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랑 같은 팀은 다 레이오프가 되었고요. 정말 그 6개월 동안 제가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팀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서 그때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 뽑기는 좀 애매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제가 그런 거를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C레벨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런 항목들이 좀 비어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그때 6개월 동안 좀 했고 실제로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C레벨 쪽에서 롤을 하나 애슐리 거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원래 없던 롤을 저한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롤이고, 지금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것처럼 회사도 저를 언제 자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사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안 잘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회사한테 좀 인지를 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커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네. 모닝 루틴 알려주세요. 먼저 새벽 5시에서 한 6시 반 정도에 알람이 없이 일어나요. 이제 자동으로 그냥 눈이 딱 떠진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양치하고 타서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운동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침에 보통 미국이랑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게 딱 제 모닝 루틴입니다. 사실 모닝 루틴을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모닝 루틴보다 그 나이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얼마나 푹 잤냐, 일찍 잠들었냐, 8시간을 잤는지, 술 마시지 않았는지,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 마시지 않았는지, 그 나이트타임 루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 10시쯤이면 그냥 침대로 가서 눈을 일단 붙이는 것 같아요. 잠만 정말 푹 자도 그 다음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닝 루틴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이트타임 루틴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프로페셔널리 가장 도움됐던 책 5권. 첫 번째, Lean In by Sheryl Sandberg. 이거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 The Motivation Myth by Jeff Haden. 3. Anything You Want by Derek Sivers. 4. Show Your Work by Austin Kleon. 5. Subtle Art of Not Giving Fuck by Mark Manson. 마지막 책도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5권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일하면서 힘들거나 슬럼프 왔을 때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5권 중에 2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셰릴 샌드버그 린인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이죠. 셰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COO였었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테크 업계에 있고 점점 시니어 임원진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책을 굉장히 유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셰릴 샌드버그는 워킹맘으로서, 테크 업계 리더로서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던 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썼는데 되게 공감도 정말 많이 됐고, 특히 저는 첫째 재민이 출산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와, 애기 키우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퇴사를 해야 되나, 정말 사직서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하죠. 정말 그랬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출퇴근하면서 나 오늘 퇴사할 거야, 나 오늘 퇴사할 거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저렇게 어린애를 두고 내가 출근을 하고 있지. 맨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그만둬야 될 때까지 그만두지 말아라, 그렇게 셰릴 샌드버그가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냈거든요. 그 책은 아직도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워킹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는 책이에요. 솔직히 그 책 덕분에 지금까지 약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The Motivation Myth by Jeff Haden인데요. 이 책이에요. 이거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갖고 스몰 빅이라는 책인데,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사실 동기부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기부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생기는 게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슬럼프 오고 그러면 진짜 다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생기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5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나면 저절로 나에게 그 성취감이 오면서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말을 해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전 일어나서 일단 운동복을 입어요. 예쁜 운동복을 입고 가서 5분만 딱 하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실제로 5분 하고 나면은 5분보다 더 하고 있고 1시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하고 나면은 동기부여가 저절로 생겨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슬럼프 오고 힘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스몰 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팟캐스트 추천해주세요. 팟캐스트 제가 정말 많이 듣죠. 제가 지금 리스트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거를 좀 많이 듣는지. 제가 여기에 쭉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링크도 다 걸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듣는 팟캐스트 3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Morning Brew Daily. 아마 제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전 진짜 바쁘니까 막 기사를 시간 내갖고 볼 시간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뭐 경제, 비즈니스, 테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트렌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모닝 브루 데일리로 진짜 시간 절약하면서 모든 기사를 다 30분 안에 다 접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남자 두 MC가 좀 친구 둘이서 수다 떠는 듯이 그렇게 주요 뉴스들을 다 정리해갖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고 간결하게 오늘의 뉴스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좀 즐겨 듣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How I Built This by Guy Raz인데요. 이것도 제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몇 년째 즐겨 듣고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서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커질 수 있었는지 우여곡절과 어떻게 챌린징한 타임들을 겪어 나간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팟캐스트가 정말 도움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스타트업하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사업 얘기를 했는데 홍콩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워낙 스타트업 컬처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이 팟캐스트를 매주 들으면서 영감을 받고 좀 도정 정신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듣고 뭘 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을 수 있게 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Subtle Art of Not Giving Fuck. 이 작가가 새로 이번에 시작한 팟캐스트인데요. 저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자기 개발서를 쓴 작가인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진부하지 않게 정말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수다 떨고 막 욕도 하고 이러는 팟캐스트예요. 출퇴근하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요즘 굉장히 즐겨 듣고 있는 팟캐스트예요. 욕하면서 팟캐스트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일을 하면서 번아웃 온 적은 없었는지 있다면 극복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좌우명을 바꿨는데요. 모든 건 즐겁게. 이거 한동안 제 인스타그램에도 적어놨는데 모든 건 즐겁게라고 제 좌우명을 하니까 모든 일이 좀 즐겁게 다가가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있고 톡파원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힘들 때 많지만 근데 누가 저한테 협박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왕이면 재밌게 즐기면서 하자. 그래서 좀 과정을 즐기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스몰빅에서 말한 5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그 5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는데 딱 5분 타이머 해놓고 계속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그 모래시계는 정말 제가 아마 작년에 산 것 중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10번 중에 한 8번, 9번은 다 하는데 솔직히 한두 번은 5분만 하고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5분 했으니까 그 작은 스텝 한 거에서 그래도 내가 5분은 오늘 했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이 5분법을 이용합니다. 동기부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외 취업 성공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영어 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공부 영어 무조건 하셔야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인이 왜 현지인을 안 뽑고 왜 나를 뽑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뽑을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한국 회사에서 이 필리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취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학생분들이라면은 인턴을 해서 풀타임을 받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한국 지사에 다닌 다음에
해외 지사로 트랜스퍼하는 방법, 아니면은 지금 한국 회사에서 그 전문성을 완전하게 키운 다음에 해외 지사에서 같은 롤로 한국 마켓을 담당할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죠. 한국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필리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왜 한국 사람을 뽑지 않고 필리핀 사람을 뽑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회사에서 필리핀 마켓에 가려고 하는데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말도 잘하고 필리핀 마켓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하면 제가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면 답변을 알려주세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3년 정도 하던 일을 관뒀어요. 다시 일을 시작할 날이 올까요? 당연하죠. 내 자신한테 제한을 두지 마세요. 내 자신을 믿어야지 왜 올까요? 라고 하세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여자는 결혼, 육아,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정말 큰 변화를 느끼게 되고 심경의 변화와 큰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혼도 해보고 아이 둘도 낳아보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되었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일하고 싶은 사람이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것만은 정말 변함이 없거든요. 내 자신을 믿고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로. 전 인생은 큰 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챕터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하시고 휴직기도 가지고 그러셨으니까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나 유튜브로 가정들을 공개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주변인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되게 좀 고민됐어요. 오그라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시작해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너무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정말. 사람들은 내 일만 관심이 있지 남 일은 정말 관심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뭐 영상을 만드는데 막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그리고 말주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영상을 만듦으로써 딱 한 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영상, 처음 사진 한 100개 정도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만들어보세요. 전 지금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보다 조금 나아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일, 육아, 쇼핑몰, 톡파원,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걸 어제 친한 언니랑 커피를 마시면서 또 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아요. 아직도 속이 안 찬다고 해야 되나?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체가 같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 이 관성의 법칙이 저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5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항상 투잡을 했었고, 학생 플러스 알바도 막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항상 두세 군데씩 이렇게 계속 하면서 돈을 어렸을 때부터 좀 벌어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도 몸에 배어있고 익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캐파가 약간 100% 찬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이 안 차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어제보다 더 잘하고 싶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다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크게 이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요, 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유튜브도 매일매일 만들어서 올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망하지 마. Any advice for young women who want to start their own side hustle and own business? 이건 영어로 질문이 왔네요. 그럼 영어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I think starting is honestly the hardest part. Starting is really hard. So start and take action.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think you should put in 10% of your time, resource, energy, whatever it is that you're okay wasting or spending, just put 10% of your resources. And most importantly,
enjoy your journey. It's all about enjoying the process and journey and don't stress. Just enjoy it. 그냥 정말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막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I'll say enjoy your journey and enjoy the process. 여러분 이제 Q&A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편집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다를 꽤 오래 떨었어요. 여러분 Q&A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또 있으시면 또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댓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